안녕하세요. 하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컨디션도 좋아지고 한 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책은 제임스 알렌의 운의 법칙이고요. 행동, 성격, 그리고 운명.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숙명 또는 운명에 대한 그 믿음은 늘 널리 퍼져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정해진 종말을 할당하는 영원하고 불가해한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피할 일도 없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삶의 여러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힘을 의식하게 되며 이 힘은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결실 없는 노력과 분투를 비웃는다. 진짜요? 삶이 발전해서 감에 따라 사람들이 이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는 힘을 배웁니다. 이 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를테면 신이라든가 섭리, 숙명, 운명 같은 것들입니다. 시인, 철학자 등의 관주자들은 한 발 물러서서 이 신비한 힘이 한편으로는 자기 좋을 대로 누군가를 높이고 다른 편에서는 희생자를 쓰러뜨려 버리는 광경을 관찰했습니다. 위대한 시인들, 특히 극시인들은 자연에서 관찰한 이 힘을 자신들의 작품에서 표현했다. 이처럼 모든 나라에서 어느 시대든 사람들이 이 어지해 볼 수 없는 힘 또는 법칙의 작용을 삶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간결한 속담 하나로 집약했습니다. 일은 사람의 꿈이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 일은 사람의 꿈이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반대의 믿음도 똑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가르침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학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자유와 힘을 인식한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한편으로 숙명을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이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운명론을 믿는 이들과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명백하게 상충하는 양쪽 극단 사이에서 늘 중도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 균형, 정의, 벌충의 개념인데 여기에는 두 극단이 모두 포함되지만 둘 중 어느 한쪽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둘을 조화로 이끕니다. 이 중도가 두 극단이 만나는 접점이다. 진실은 어느 한쪽을 편드는 파벌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질적으로 극단을 합의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극단을 화해시킨다. 진실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중용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숙명과 자유의
의지를 가까운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중용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숙명과 자유의지를 가까운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통합적이어서 모든 걸 포용하는 원칙, 즉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한 가지 중심 법칙의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과의 일의 도덕적 측면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다. 중용, 중도. 도덕적 인과에는 숙명과 자유의 의지, 즉 개인의 책임과 개인에게 예정된 운명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책임과 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인의 법칙은 꼭 결과의 법칙이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정신 모두에서 인과의 흐름은 영원히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원히 정의롭고 영원히 완벽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정의 힘은 원인일 뿐 독단적 의지의 절대 명령은 아니다. 도덕적 인과. 사람은 스스로 인과의 흐름에 휩쓸리는 걸 압니다. 사람의 삶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입니다. 인과의 흐름에 휩쓸리는 걸 안다. 사람의 삶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원인이 되며 이 두 가지는 모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원인이 되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원인이 되며 반드시 결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선택하면 자유의지, 결과는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피할 수가 없다. 숙명이다. 자유의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시작하는 힘을 나타내며 운명은 결과에 연루되는 것이다. 오케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원인이 되며 반드시 결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선택하면 자유의지, 결과를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피할 수가 없다. 자유의지는 결국 모든 결과는 본인이 명령을 내린 것에서 기인하며 본인은 모른다고 해도 그 결과인 선 또는 악에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간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콧소리 죄송해요. 이 주장에 따르면 행동은 나의 행동이라는 것은 성격의 결과이며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좋든 나쁘든 성격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성격이 타고난 것이라면 이 주장은 참입니다. 그럴 경우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가르침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격은 완성된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말 그대로 결과이며 도덕 자체의 산물, 즉 행동의 산물입니다. 말하자면 성격은
개인이 일생 쌓아올린 행동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의 성격은 완성된 자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의 행위자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격을 만드는 형성자입니다. 행동의 행위자, 성격의 형성자로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운명의 틀을 만들고 모형을 형성합니다. 인간에게는 행동을 수정하고 개조할 힘이 있으며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격도 조금씩 변합니다. 죄송해요. 네, 경험을 해가지고요. 오케이. 또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매번 다른 방향으로 예정된다. 행동의 본성에 따라 비참한 운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유리한 운명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 행동과 성격,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행동의 결과는 도덕의 씨앗으로서 성격의 어두운 구석에서 발화와 성장, 결실의 계절을 기다립니다. 한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은 그 자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고 기도로 회피할 수 없는 그 운명 앞에 무기력하지만 이 운명을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아 잘못된 행동의 회복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가차없는 악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찾아오는 축복 또는 저주 역시 자기가 내보낸 소리가 되돌아오는 메아리이다. 오 마이 갓. 너무 진짜. 잠깐만, 죄송해요. 또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행동, 성격,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행동, 성격,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만물에 작용하는 완벽한 법칙, 즉 인간의 모든 일에 작용하며 조절하는 완벽한 정의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법칙의 힘으로 선한 사람은 적을 사랑하며 온갖 증오와 원한 불안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것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비록 박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것은 당연히 돌아올 결과를 향해 가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저들을 탓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에게 청구된 응보를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도덕적 빛을 갚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빛을 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빛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을 관찰하여 행동에 잘못이 없게 감시하며 악행에 해당하는 빛을 갚아 나가면서 선행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그는 죄를 끝맺음함으로써 악과 고통을 종식시킵니다. 이제 행동과 성격을 통해 운명을 형성하는 행동과 성격을 통해서 운명을 형성하는 특정한 사례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해체를 살펴보면 현재는 과거의 종합이며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의 최종 결과가 그 사람에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따금 착한 사람이 실패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도덕 격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정의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심지어 나쁜 사람이 더 잘 산다는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덕 법칙은 존재하며 얕은 결론에 바뀌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거. 얕은 결론에 바뀌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선하지만은 않았으며 나쁜 사람이라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의로운 사람이 과거에 어느 순간엔 부정한 짓을 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지금 친절한 사람이 잔혹했거나 지금 순수한 사람이 불순했을 때가 있다. 와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 생에 한때 지금은 불의해도 그때는 정의로웠거나 지금은 잔인해도 그때 친절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불순해도 그때는 순수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선한 사람에게 닥친 재앙은 지난날 그가 뿌렸던 악의 씨의 결과물을 지금 거두는 것이고 지금 선한 씨앗을 부르고 있으므로 훗날에는 행복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이 지난날 그가 뿌렸던 선의 씨의 결과물을 지금 거두고 있다면 훗날 지금 뿌리고 있는 성격은 행동의 결과로 마음에 고정된 습관입니다. 성격은 행동의 결과로 마음에 고정된 습관이다. 아주 여러 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무의식, 즉 자동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면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 특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성격.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지 않았다. 편하게 쉬기를 바랬던 욕망이 채워졌지만 갈망 속에서 그토록 달 거라고 여겼던 과일의 맛은 그의 입에서 죄로 변했다. 그가 목표를 삼았던 아무 할 일 없는 상태에 도달했으니 이제 그는 철저하게 교훈을 배울 때까지 거기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습관적으로 편하게 쉬는 게 품격을 떨어뜨리며 할 일 없음 비참해졌다. 일은 고상하고 축복받는 거라는 사실을 학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그 욕구와 노력이 그 자체로서 유익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를 바라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결과가 나쁜 상황을 종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위대한 법칙은 개인이 뿌린 대로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더욱 번창하며 마지못해 불만족스럽게 일하며 쇠퇴하게 된다. 개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개인이 모인 공동체, 즉 국가도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국가는 지도자들이 정의로우면 번성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사라지면 쇠퇴하게 됩니다. 높은 인격적 고결함을 갖춘 정치가들이 일어나 국민의 기량과 에너지를 미덕의 함양과 인성 발달로 향하게 할 때 그 나라는 가장 위대해집니다. 위대한 법칙은 완전 무결한 정의로 무장하고서 필멸하는 인간들에게 각자의 덧없는 운명을 차분하게 나눠준다. 그 운명이 눈물로 얼룩졌든 미소로 환하게 빛나든 우리 모두 자기 손으로 짠 것이라는 것 변하지 않는다. 인생은 인생을 개발할 최고의 학교이다. 너무 좋아요. 싸우든 분투하든
악덕을 쌓든 미덕을 쌓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지혜와 교훈을 얻는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오늘은 조금 읽어봤고, 그리고 사이토 이토리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책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1%의 부자의 대화법. 네. 오늘 사이토 이토리님이 조금 책을 읽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만나고 싶어요. 마음을 조금 안정을 주기 위해서. 존중과 이해는 전혀 다르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된다. 즐기면 경청하는 힘이 커진다. 요령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똑같이 맞장구를 쳐도 기운을 북돋는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멋지다. 재밌겠다.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네. 진짜 최고다. 이렇게 상대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도록 호응합니다. 당연히 대화는 더욱 무르익겠죠. 말에는 그 의미와 같은 값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와 같은 값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즉, 좋은 말에는 좋은 기운이, 나쁜 말에는 나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지닌 말을 쓰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밝아집니다. 그 자리에 공기마저 밝은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 어느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즐거운 발상, 흥미로운 정보가 쏟아집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무시하고 테크닉에만 매달리다 보니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쌓여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또다시 장기수로 풀려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테크닉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최고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테크닉에 욕심내기보다 먼저 사랑을 떠올리세요. 그 사랑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새 경청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사랑을 주고받는 것,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 네, 오늘 독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수고했어요, 에리님.